사진을 찍어보기도 하고 많이 세게 당겨보기도 하고 꼭 눌러보기도 하고 일부러 터트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권순곤입니다. 가슴 성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도 많고 잘못 알고 계신 점들도 많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나왔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하면 가슴은 커진다. Nope. 일시적으로 그 혈류량이 늘어나거나 자극에 의해서 가슴이 좀 붓는다던가 우리가 인지하는 정도의 진짜 가슴이 커지는 변화라면 이건 마사지나 운동 등으로 개선을 시킬 만한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결국 일시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생리 주기에 나타나는 변화 정도, 우리가 기대하는 정말 사이즈가 변하는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슴과 운동으로 키워놓은 가슴 근육의 모양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운동을 해서 가슴 근육이 커지게 되면 지방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고 동그란 모양의 가슴이 아니라 대흉근 모양의 근육이 커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가슴이 조금 커진다면 커지겠죠. 새가슴은 수술하면 가슴이 양옆으로 벌어진다. 이거는 약간 중간. 상담을 하고 수술을 했을 때 새가슴인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새가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슴 흉곽 자체가 산처럼 올라와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옆으로 이제 퍼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걸 미리 예측을 해서 수술을 할 때 박리 범위를 좀 좁혀 놓는다던가 안쪽으로 더 많이 박리를 한다던가 수술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모형물은 유통기한이 10년이고 그 이후에는 꼭 교체를 해줘야 된다. Nope. 네,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담할 때 실제로 물어보시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10년이 됐다고 해서 교체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예전에 생리식염수 보형물 쓰던 시절에 10년에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하는 것을 권고한다 라는 정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형물은 전혀 다른 보형물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으면 10년 이상 갖고 계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10년 이내에 더 좋고 우수한 보형물이 나와서 보형물 교체하려는 경우는 더 있을 수 있겠죠.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되냐는 질문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으니까요. 모형물을 넣었다가 빼면 전보다 처진다. 보형물 제거하고 나면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까지는 좀 개선이 되겠지만 이미 늘어난 피부나 조직들은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것이고 그게 결국 처짐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모형물은 유방암 발병 확률을 높인다. Nope.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제 뭐 A사의 보형물을 썼을 때 이것이 암을 발생시킬 확률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희귀세포암이라고 하는데 면역세포에 암이 생기는 현상을 얘기했던 것이고 실제로 그게 유방의 암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자가지방 이식한 가슴은 다이어트하면 더 빠진다. 자가지방 이식이라는 건 내 몸의 다른 부위에 있는 지방세포를 그냥 가슴에 옮겨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그게 다 살아남지는 않고 일부 살아남아서 생체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지방 자체가 빠지게 된다면 가슴에 있는 지방도 똑같이 사이즈가 줄어들고 작아지겠죠. 피부머리는 꼭 차고 있어야 된다. Nope. X입니다. 거의 지혈을 다 하고 수술을 마치기 때문에 피가 고이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물론 없지는 않겠죠.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깔끔하게 수술이 잘 되고 피가 없다면 그냥 피주머니를 차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을 받아야만 촉감이 좋아진다. O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관리라고 하는 것이 모기를 빨리 빼주고 수술 부위에 수분 공급을 해주고 세포 재생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피막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피부가 잘 늘어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가 잘 늘어나면 그만큼 빨리 촉감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피부가 잘 안 늘어나고 타이트할수록 초반에 단단한 느낌이 들고 탱탱한 느낌이 들 수 있고 얼마나 빨리 많은 피부의 양이 늘어나고 자리를 잡느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관리가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5입니다. 아무래도 피부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살이 틀 가능성이 조금 더 있긴 해요. 피부가 약한 분들은 튼살 크림을 미리 발라주고 관리를 잘하면 살이 틀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발라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입니다. 그 안에 보형물의 상태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그 보형물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보형물 위쪽에 있는 유선 조직의 변화나 이런 것도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정기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도 처진다?
O입니다. 처질 가능성이 없지 않죠. 아무래도 이제 가슴이 커지니까 수유하는 기간 동안에 그때 피부가 조금 더 늘어날 거고, 다시 수유가 끝나게 되면 늘어난 피부 조직은 처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많이 처져 있는 경우에서 보형물을 넣는 방식과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교정하는 방식은 수술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많이 처져 있는 상태에서 보형물로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피부를 잘라내는 거상이라는 수술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에 있는 보형물 자체가 유선 조직이 처지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변화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흉터가 크게 남는다. X입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흉터의 상태라던가 크기가 줄어들었고, 아래쪽 밑가슴이 경계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한 1년쯤 지났을 때 흉터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진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밑선 절개를 하는 것보다 겨드랑이 절개가 더 흉터가 좋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흉터가 원하는 만큼 확대가 가능하다. X입니다. 이 크기는 사람마다 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요. 그 크기 내에서 가능한 보형물의 사이즈를 찾아내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무조건 원하는 사이즈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원하시는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고 있죠. 안 되는 걸 억지로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줄이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그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추가 금액을 받고 먹는 보형물의 가격은 cc에 의해서 나눠지지 않아요. 새로운 보형물이 들어올 때마다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테스트. O입니다. 보형물의 어떤 성상을 보면 궁금하잖아요. 이 보형물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있어야 환자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형물의 모양과 껍질의 두께라던가 중력에 의한 모양의 변화, 실리콘의 충전율,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보죠. 다른 보형물과 비교해서 사진을 찍어보기도 하고, 많이 세게 당겨보기도 하고, 꼭 눌러보기도 하고, 일부러 터트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많은 공부를 하고 오시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잘못된 정보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나 자신의 몸의 조건, 체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한테 적용을 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